공기가 바뀌는 순간이 있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의 장막을 뚫고 나타나려는 찰나 같다. 경보도 알림도 없다. 그저 다른 침묵이 있을 뿐이다. 더 밀도 있고 더 무겁다. 바로 그 틈새에 어떤 메시지들이 나타난다. 모두에게는 아니다. 아직 영혼으로 들을 줄 아는 이들에게만. 예언은 소란 없이, 소리 없이 도착했다. 중요한 계시는 언제나 그렇듯 조용히 온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브랜든 빅스. 브랜든은 흔한 예언자가 아니다. 그는 주목을 원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군중 속에서 울리지 않고 그의 눈은 카메라를 찾지 않는다. 그는 관찰한다. 기다린다. 세상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그림자 속에서 그가 본 것을 글로 남긴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는 신문이 다루는 사건이 아닌 무대 뒤에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 말한다. 그는 하나의 순환을 말했다. 심판의 시기. 해나 달력으로는 셀 수 없는 영적인 이정표. 말이 아닌 진동으로 예고되는 어떤 것. 이미 퍼지기 시작한 무엇. 그 메시지는 날짜를 동반하지 않았다. 대신 징후로 왔다. 보이지 않는 길의 윤곽을 그려냈다. 동쪽에서 오는 한 남자의 등장을 묘사했다. 이름 이상의 것을 짊어진 자, 거울이 되어가는 지도자, 한 나라의 상처를 비추는 존재, 혼돈 속을 걸으며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고대의 힘을 깨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 예언은 그의 이력을 말하지 않았다. 업적을 언급하지 않았다.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영적 긴장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과거와 피할 수 없는 미래가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 그는 하나의 신호로 묘사되었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 사이의 전환을 상징하는 인물. 그래서 더 눈에 띄었다. 세상이 방심한 사이 그는 보이지 않는 중심이 되었다. 브랜든은 그에 대해 은유적인 언어로 썼다. 위험한 진실을 지닌 자들이 그러하듯 분열된 땅에 대해 말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들에 대해, 법정이 아닌 양심 속에서 진행될 침묵의 심판에 대해. 주변 모든 것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명확하지 않게, 그러나 불편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스캔들들, 필요 이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말들, 불편한 침묵들, 언제나 폭발 직전처럼 느껴지는 긴장. 그런 풍경 속에서 그의 존재는 무게를 얻는다. 말 때문이 아니라 상징 때문. 그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물이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 거울의 역할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 진실을 볼 준비가 된 자는 드물다. 브랜든은 어떤 지도자는 단지 투표로 뽑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은 시간에 의해 소환된다. 집단적 영혼이 더는 감정을 숨길 수 없을 때 나타난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긴박함이 그들을 부른다. 그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한다. 지진처럼 요란하지 않다. 내부에서 조용히 퍼져가는 균열로부터 시작된다. 먼저 사람들 안에서, 다음은 구조 안에서,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 안에서. 이야기는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통과의 일이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하지만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은 순간, 현실과 상징이 하나로 녹아드는 때, 한 사람의 이름이 수세기의 무게를 짊어지는 순간. 브랜든은 이를 마치 경고하려는 듯 썼지만 그 또한 거의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소리 내지 않고 내려지는 심판들에 대해 말했다.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들에 대해. 아무도 더는 변화 따윈 믿지 않을 때 시작되는 변혁에 대해. 그 환상 속에 그려진 남자는 자신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두 알지 못한다. 그는 극단들 사이를 걷고 있다. 천천히 갈라지는 세상을 균형 잡으려 애쓰면서 그 주변에선 말이 무기처럼 쓰인다. 연설은 장막이 된다. 그러나 그 모든 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인다. 어떤 명령으로도 멈출 수 없고 어떤 이야기로도 침묵시킬 수 없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더 크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는 이름 너머를, 직책 너머를, 겉모습 너머를 보라는 부름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하나의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주기다. 한 나라가 거울 앞에 서서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마주해야 하는 시기다. 상처, 분열, 잠든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이 깨어날까 두려워하는 마음. 만약 당신이 무언가 달라졌다고 느낀다면 설명할 수 없어도 당신은 이 진동에 연결된 것이다. 이 말들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응답이다. 확인이다. 브랜드는 진정한 각성은 소란스럽지 않다고 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침묵과 함께 온다고. 일상의 한복판에서 갑작스러운 정지와 함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방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과 함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댓글을 남겨라. 당신이 이해한 것을 써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더라도 당신의 글은 하나의 다이다. 당신이 깨어났다는 조용한 증거다. 당신이 보았고 느꼈다는 증거.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진다. 브랜든 빅스가 동쪽의 남자에 대했을 때 그의 말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단지 정치인을 묘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의 그릇을 이야기했다. 한 나라의 역사뿐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민중의 진동에 의해 각인된 남자. 그의 예언 중심에서 이 지도자는 칭송도 비난도 아닌 방식으로 드러났다. 그의 연약함 속에서, 부서진 힘 속에서, 그를 둘러싼 모든 것과의 보이지 않는 연결 속에서 노출되었다. 브랜드는 이렇게 썼다. 그는 자신의 공약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존재로 기억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땅이 진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권력이 아니라 운명 때문이다. 이재명은 이 수수께끼 속의 우연한 조각이 아니다. 그는 영적 심판의 기운을 지닌 채로 있다.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계획보다도 더 큰 힘에 의해 그 자리에 놓였기 때문이다. 브랜드는 그 안에서 단지 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다. 하나의 문을, 하나의 에너지장을 본 것이다. 모든 것과 충돌하는 힘을.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그는 이미 철이 부서진 곳에 들어설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잔해 속을 걸을 것이다. 아무도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예언 속 어느 순간 브랜드는 그 남자의 고독을 섬뜩할 만큼 선명하게 묘사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그는 수많은 목소리들에 둘러싸이겠지만 들리는 건 메아리뿐일 것이다. 군중이 그를 따르겠지만 그는 버려졌다는 무게를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환호하는 이들은 희망의 반사에 반응하고 그를 공격하는 이들은 그 안에서 마주하기 싫은 상처를 보기 때문이다. 브랜든이 본 것은 하나의 연마 과정이었다. 이 지도자가 더는 일반적인 책임의 무게가 아니라 영적 충돌의 압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간. 그 나라는 가장 잔혹한 거울 앞에 서게 되고 그 거울에 비친 얼굴은 그의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 안에서 자신들의 상실, 깨지지 않은 침묵, 말해지지 않은 고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안에서부터 삼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더는 단지 구조를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보이지 않는 층위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브랜드는 명확히 썼다. 그는 거리에서가 아니라 영혼의 방 안에서 시험받을 것이다. 그의 실수는 그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신호, 하나의 암호, 살과 피를 통해 작동하는 전환의 코드로 읽힐 것이다. 예언의 절정에서 브랜드는 며칠 동안 그를 따라다닌 하나의 장면을 묘사했다. 어두운 바다 앞에 홀로 선 인물,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아무것도 그를 지탱해주지 않는다. 아무도 그를 붙잡아주지 않는다. 단 하나, 보이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만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곳, 추락으로 끌어내리려는 힘들과 희생으로 들어올리려는 힘들 사이에 그가 서 있다. 지도자, 촉매. 브랜드는 이렇게 썼다. 그는 3번의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그의 일부분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더 이상 그 자신이 아니라 그 나라가 직면해야 할 정확한 반영일 것이다. 예언은 이 남자가 살아있는 거울이 될 것이라 했다. 그에 대해 말해지는 모든 말은 실은 말하는 이들 자신에 대해 드러내는 것. 그는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의 침묵조차 위협으로 해석되고 그의 진실조차 조작으로 의심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존재할 것이다. 브랜드는 썼다.
그의 인내는 고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코드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견디도록 만들어졌다. 보이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예언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 지도자가 완전히 홀로 되돌릴 수 없는 선택 앞에 서게 되는 찰나.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신문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나라의 진동적 운명이 바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고통과 용기 사이에서 조용히 내려진 하나의 선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세대를 넘어 메아리 칠 것이다. 브랜든에 따르면 이 남자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낄 것이며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무언가에 적응하려는 듯 자세와 말투, 표정을 바꿀 것이다. 그는 이해받지 못한 이들에겐 거부당할 것이며 이미 깨어난 이들에겐 존경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브랜든이 말했듯이 그는 사랑받고 미움받을 것이다. 똑같은 강도로. 왜냐하면 그는 안에 균열의 불씨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균열을 두려워한다. 예언은 그의 존재가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 경고했다. 단지 의견의 분열이 아니라 진동적 지형의 분열. 도시의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언어의 톤이 달라질 것이다. 인중은 예민해진 신경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오는 것이다. 브랜든은 말했다. 그는 낡은 자물쇠 속의 열쇠와 같다. 그가 돌아갈 때 문만이 아니라 상처들도 열릴 것이다. 브랜든은 그의 원고에서 이 변화가 갱음처럼 오지 않을 것이라 묘사했다. 그것은 공기의 진동 속 감지하기 어려운 변화로 다가올 것이다. 소리들은 낯설게 변하고 시선은 초점을 잃고 마른 속이 빈 듯 울릴 것이다. 경고음도 없고 선포도 없지만 가장 예민한 이들은 느낄 것이다. 가슴 속에 새로운 무게, 이름 없는 누울, 원인 없는 불안이 퍼지는 것을. 그는 이렇게 썼다. 하늘이 더 이상 당신을 내려다보지 않는 듯한 삶.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집에서 숨쉬는 것과 같은 감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그가 있다. 이제 더는 단순한 인간이 아닌 존재. 상징이며 틈새이며 도구. 집단적 에너지가 그를 중심으로 맥동한다. 마치 그가 하나의 안테나가 된 듯. 그의 모든 움직임은 수십 년간 침묵해온 힘들을 일깨운다. 그의 침묵조차 민중이 약속과 찬가와 성장을 통해 묻으려 했던 유령들을 불러낸다. 브랜든은 썼다. 그는 더 이상 한계인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응답으로 울려 퍼진다. 그의 침묵조차 외침이다. 예언 속 가장 강렬한 구절 중 하나에서 브랜든은 그것을 보이지 않는 것과 피할 수 없는 것의 교차라 불렀다. 그는 한국을 하나의 분열된 에너지장으로 보았다. 한쪽엔 조상의 기억, 다른 한쪽엔 현대의 약속. 그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지도자. 양극단을 짊어진 자. 그는 눈에 보이는 질서를 유지하려 애쓰지만 그 내면은 이미 붕괴되고 있다. 그의 꿈은 바뀌고 몸은 병들고 그의 결정은 더 이상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가 짊어진 무게는 더 이상 정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의 것이다. 브랜든은 이렇게 썼다. 그는 의미로부터 탈수될 것이다. 투영으로 먹여질 것이다. 그가 아닌 것으로 환호받고 하지 않은 것으로 미움받을 것이다. 그는 모두가 자신의 괴물을 투영하는 스크린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남아있다. 왜냐하면 그게 촉매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곧 사라지는 존재. 그 후 예언은 일련의 사건들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건이 아니라 증상이다. 브랜든은 진동 질서의 붕괴를 말한다. 시스템들은 실패하기 시작한다. 인간의 실수가 아닌 정렬의 붕괴로. 이전에 효과적이었던 조치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기술 관료들은 길을 잃는다. 제도적 기계는 조용한 탈진 상태에 빠진다.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지탱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계속 끌려간다. 왜냐하면
나라는 여전히 다른 현실의 층위에 닿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로 움직이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브랜드는 그의 메시지 중 가장 강렬한 계시를 전한다. 그는 진정한 전환의 순간은 민중이 자신들이 혼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찾아온다고 말한다. 정부는 더 이상 해답을 주지 못하고 지도자들은 방향을 잃으며 결국 남는 단 하나의 길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뿐. 그는 이렇게 썼다. 그것은 국가가 자신의 영혼을 발견해야만 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문은 닫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그 지도자는 더 이상 구원자도 악인도 아니다. 그는 브랜든이 마지막 거울이라 부른 존재가 된다.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지만 더는 피할 수 없는 그 이미지. 그의 몸짓 하나하나는 신탁처럼 해석되고 그의 표정은 하나의 암호가 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의 침묵은 나라 전체를 모든 것이 겉보기와 다른 터널 속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브랜드는 나라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것이라 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지만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친구들이 의견 하나로 적이 되고 가족이 이유도 모른 채 갈라진다. 그 모든 이면엔 단 하나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조율의 에너지, 정화의 에너지, 내면의 지진처럼 다가오는 진실의 에너지. 그는 썼다. 사람들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것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것이다. 아직 죽지 않은 것에 대한 애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그 사이 그 지도자는 몸으로부터 붕괴를 느끼게 된다. 설명할 수 없는 통증, 밤마다 오르는 열 깊은 불면. 왜냐하면 그의 몸은 이제 더 이상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집단적 장에 반응한다. 그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 그리고 모든 통로처럼 저항이 사라질 때까지 사용된다. 브랜드는 썼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의 눈은 느려지고 말은 머뭇거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일부분은 더 이상 이 차원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 말들이 멈추고 표면의 소음이 다시 일상처럼 들릴 때 많은 이들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단지 또 하나의 어려운 시기였다고, 시간이 필요한 치유를 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브랜든 빅스는 분명히 경고했다. 진짜 이정표들은 명확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그들은 주파수를 남긴다고. 거에 감지할 수 없지만 영원한 변화. 그는 썼다. 한 번 닿은 것은 결코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집단의 영혼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모든 것이 온전해 보일지라도 이미 전부 재편되었다. 이제 그 지도자는 더 이상 중심에 없다. 그의 이미지는 점점 흐려지고 주목의 무게는 다른 이름들로 옮겨간다. 정치는 다시 회전하고 논쟁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그 경험을 겪은 이들에겐 공기의 결이 달라져 있다. 진동이 달라졌다. 그 나라는 의식하지 못한 채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섰다. 브랜드는 이 순간을 충돌 이후의 침묵이라 불렀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각성이 시작된다고 했다. 그가 말하길, 모든 것이 소란스러울 때는 자아가 지배하지만 침묵이 깃들면 영혼이 속삭이기 시작한다고.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꿈을 꾸기 시작한다. 대화는 더 깊어지고 생각과 말 사이에 짧은 멈춤이 생긴다. 이전엔 없던 머뭇거림, 더 깊이 듣게 되는 귀, 불편함 속에서 배우는 감각,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된다. 바깥의 통과는 끝났지만 안쪽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브랜드는 진동적 정화 이후 가장 흔한 오류는 그것이 단지 표면적인 집단적 사건이었다고 믿는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변화는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시선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민중의 시선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느끼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 그 지도자, 그 무게를 짊어졌던 자, 수많은 이들이 이해하려 했고 또 수많은 이들이 거부했던 그는 이제 하나의 고대적 상징이 된다. 한 민족의 영적 장에 새겨진 기억. 그는 필요했던 존재였다. 스스로 알지 못했어도, 받아들이지 못했어도 브랜드는 썼다. 모든 선택받은 이들이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아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무언가가 자신을 초월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는 느꼈다. 몸으로, 피로로, 꿈으로, 위기로. 그 모든 것이 그가 선택하지 않았던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끌었다. 그는 끝내 자신이 무엇을 상징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기록되었다. 새겨졌다. 통합되었다. 역사는 그를 특정한 페이지에 담고 제한된 해석으로 그릴 것이다. 그러나 진동의 기억 속에서 그는 언제나 하나의 봉인, 하나의 지점, 하나의 포털로 남을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민중에게 맡겨졌다. 그리고 브랜든이 마지막 글들에서 분명히 남긴 메시지는 이것이었다. 결국 이 여정은 결코 한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언제나 그를 바라보던 의식에 관한 것이었다. 누가 그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가 각자의 깨어남의 수준을 드러냈다. 어떤 이들은 단지 정치만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거울을 보았다. 또 어떤 이들은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 너머를 본 이들, 표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긴장을 감지한 이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입문자들이었다. 이제 이 새로운 시기엔 다른 종류의 피로가 자리 잡고 있다. 거짓말에 대한 피로, 반복에 대한 피로,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것에 대한 피로. 브랜든은 말했다. 영적 충돌 이후에는 내면의 진실의 시간이 온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의 민족은 자신을 기억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한국은 가장 깊은 호흡에 들어선다. 영적 육체의 호흡. 더는 급하지 않다. 더는 외부의 해답을 애타게 기다리지 않는다. 고통을 통과한 민중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침묵 안에서 몇몇 영혼들이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전엔 드러나지 않았던 이들이. 그러나 이제 그들의 눈빛엔 빛이 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는다. 명령하지 않는다. 그저 다르게 살아간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치유를 시작한다. 브랜든이 묘사한 마지막 주기는 바로 이것이다. 조용한 치유자들의 탄생. 충돌의 자식들. 머리로 이해할 필요 없이 이미 가슴으로 알고 있었던 이들. 이들이야말로 직함없이 나라를 이끌 이들이다. 작은 행동들 속에, 말투 속에, 경청의 자세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탱하는 능력 속에 새로운 시대를 품고 있는 자들. 브랜든은 마지막 기록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외부의 지도자들의 시대는 지나간다. 내면의 인도자들의 시간이 시작된다. 그리고 오직 확신을 내려놓은 이들만이 가볍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들은 당신은 이미 느낀다. 더 이상 증거를 찾지 않는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언가가 닿았다. 무언가가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되돌릴 수 없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호흡하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깨어있는 것. 이 예언이 당신의 영혼을 울렸다면 댓글에 당신의 여정을 대표할 문장을 남겨보라. 당신이 느낀 것, 조용히 본 것, 혹은 단순한 나는 깨어났다라는 말도 좋다. 그 댓글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장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이 당신의 말 속에서 자기 역시 닿았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여정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밝혀주었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속 걸어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된 것은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차원으로 옮겨졌을 뿐이에요. 다음 영상은 이미 준비되고 있어요. 새로운 계시, 새로운 연결, 새로운 진실과 함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 계속 부르고 있고 당신의 영혼은 이미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